살아있는 생활정보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 생활 속의 새롭고 유익한 정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강은입니다. 잠시 방송에 차질이 있어서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방암 검진 받아보신 적 있는가요? 그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유방암을 발견하는 최적의 방법은 검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으로 유방암 검진이 보편화돼서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들을 받고 있는데 이 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유방암 검진에서 혹시 유방석회화를 보인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유방석회화는 여러 모양이 있고 또 개수와 분포가 다양하다고 하는데 유방 석회화에도 양성과 또 악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유방암과 관련한 연관 유무를 구별을 잘해야 된다고 하죠. 조기 진단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또 필요성을 또 느끼게 됩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는 외과 상담 마련했습니다. 유방석회화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 방법, 또 진단, 오해와 진실에 대한 전문가의 두 말씀도 듣겠고요. 또 궁금한 점 여러분의 상담 전화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대의 전화입니다. 광주 전화 062-383-9993번, 383-9994번 두 대의 전화로 함께 연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말씀은 광주 현대병원 외과의 최명수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성들 일상 계절이 바뀌게 되면 지난 여름에 흔적을 지우고 싶고 또 이제 가을 맞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벌써 쇼윈도우에는 가을 상품들이 진열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옷 매무새라고 하는 것,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가슴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여성의 가슴선 못지않게 또 건강한 가슴을 이제 네. 원하게 되는데요. 네. 예. 그래서 그 매년 검진을 요즘에는 잘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단지 정기 검진을 목적으로 시행한 유방암 검진에서 유방석회화 네. 뭐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유방석회화는 어떤 겁니까? 유방석회화는 이제 초음파에는 안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예. 되게 여성분들이 임신하고 출산하지 않습니까? 네네. 출산하게 되면은 이제 젖을 먹이게 되고 젖지거리가 남아가지고 젖 안에 있는 그 칼슘이 침착되어가지고 사진상에서 보이는 석회가루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 이 석회화는 여러 가지 모양도 있고 개수에 따라서 분포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칼슘이 뭉친 거라고 네. 할 수가 있네요. 네, 돌같이 보이죠. 아. 칼슘은 이제 단단하니까 네. 사실 돌 하얗게 돌같이 이렇게 엑스레이상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유방석회화는 왜 생기게 되는 겁니까? 이제 유방석회화는 대부분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유즙이 네. 오래 남아서 굳어진 경우가 가장 많고요. 아. 네, 또 하나는 이제 유방 겉은 실질 위에 지방이 있고 실질과 실질 사이에는 또 지방이 있거든요. 네. 이런 지방이 괴사가 돼가지고 단단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렇게 석회화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머니들 그 유방 안에는 혈관들이 이렇게 다 지나다니는데 네. 그 혈관이 이렇게 굳어가지고도 네. 동그랗게 오래되면은 이렇게 혈전이 굳어서 이렇게 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 네, 그런 경우는 되게 이제 우리가 악성이라기보다는 네. 양성 석회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그러면 여성들 가운데 그 출산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과 또 미혼인 여성하고 이게 뭐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석회화? 석회화 경우에 이제 예. 뭐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양성 석회화인 경우에는 아마도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이렇게 젖을 먹여야 되겠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지요. 네. 그러면 예, 칼슘이 침착된 거라고 하는데 그 크기가 좀 있을 거고요. 또 개수가 뭐 몇 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또 많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방 석회화는 이제 뭐 항상 많이 보는 소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석회화라고 할 때 일단 우리 어머니들이 그 두 가지 이 용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네. 석회화하면 너무나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석회화에는 두 가지 석회화가 있어요. 첫 번째 석회화는 암이 아닌 석회화. 네. 이거를 영어로는 양성 석회화라 그래요. 여러분 건강검진하면은 양성 석회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양성이란 말에 환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데 양성은 의학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석회화가 악성 석회화, 안 좋은 석회화거든요. 네. 근데 양성 석회화가 악성 석회화는 엑스레이를 보면은 대부분의 전문의들은 보면은 어느 정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석회화라고 나왔을 때 대부분 엄마들이 양성에 힘들어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양성 석회화는 암이 아닌 석회화입니다. 그리고 악성 석회화는 또렷이 나타나는 건데 대부분 양성 석회화는 이렇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좀 동그랗고 모양이 이쁩니다. 그리고 한두 개 정도 있는데 네. 이제 악성 석회화, 안 좋은 석회화는 대부분 이제 미세 석회화라고 해서 아주 참 좁쌀만하게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군집되어 있을 때, 한 군데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 네네. 그 모양이 이렇게 마치 연필로 톡톡톡 꽂아놓은 것 같이 딱딱딱딱딱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안 좋은 석회화로 우리가 보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럼 모양에도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그 크기 혹시 뭐 숫자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예, 뭐 이제- 수가 많으니까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모양이지 숫자하고는 별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미세 석회화가 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하고 네.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미세 석회화가 안 좋은 거거든요. 아주 조그만 촘촘한 것들. 그렇죠. 네, 미세라는 것은 쬐까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네. 작은 거. 네. 그 작은 것이 이렇게 군집돼 있는 거, 5개 이상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건 좀 안 좋은 것이고요. 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은 그렇게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미세석회화라 그래도 네. 이렇게 암으로 보이는 미세석회화가 있고 괜찮아 보이는 미세석회화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유방 전문의들은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어머니들이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네. 되게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그럴 때 양성석회화가 있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게 석회화가 있다, 단순한 뭐 미세 석회화가 있다, 이거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소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유방암 발병 가능성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단순한 양성 석회화는 별 문제가 없지만 미세 석회화인 경우에는 이제 네. 미세석회화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방암은 아니거든요. 유방암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과정을 겪는데 대부분 이제 정상 조직에서 유관 자체의 세포들이 증식을 하고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비정형화되고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가 비정형화죠. 네. 비정형화되고 이것이 또 시간이 되면은 상피 내암이 되고 유방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멍어리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세석회화만 보인다면 유방암 경우로까지 진행된 경우도 있지만 상피 내암, 네. 유방암이 되기 전에 연기암이라 그러죠. 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치료하면 생명하고 지장이 위험해서 미세석회화 소견을 검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 네. 유방암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소견이지요. 그렇군요. 네. 흔히들 여성들이 그 유방암 하면 뭐가 만져진다거나 뭐 딱딱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만 신경을 썼는데 그렇죠. 이 석회화도 정말 중요하군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에서 2년마다 정기 검진을 하는데 예. 되게 나라에서 하는 검진은 엑스레이만 찍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미세석회화는 엑스레이에만 보이는 소견이에요. 아. 그래서 또 대부분 엄마들이 엑스레이 찍으면 아파라 하시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안 찍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네. 왜냐하면 초음파에는 안 보이고 미세석회화가 엑스레이만 보기 때문에 조기 검진의 엑스레이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초음파 검사가 이제 만능이라고 생각들을 하고요. 네. 네. 이 엑스레이 검사는 번거롭고 예전의 검사다라고 네.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덜어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똑같은 엑스레이 검사를 해도
또 어떤 각도에 따라서 또 찍히는 경우가 있고 또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서 또 혼돈스러운 경우도 있거든요. 양쪽도 차이가 또 있고 해서요. 예, 미세 이제 엑스레이는 되게 오른쪽에 위에서 한번 찍고 옆에서 한번 찍고 그게 각도지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위에서 찍은 건 보이고 옆에서 찍은 것은 안 보인다면 그것은 사실 병변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위에서 찍은 것도 보고 옆에서 찍은 것도 보이고 네. 또 요새 많은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사실은 이제 엑스레이 기계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네. 이 미세석회화를 좋은 기계는 잘 보이는데 또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미세석회화가 나왔다 그래서 네. 반드시 그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일단 일반적인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의심이 되면 그 부위를 좀 더 확대해서 찍는 네. 그런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정확한 이런 또 그 검사도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건강, 유방 석회화의 원인과 치료법, 또 궁금한 내용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활정보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 생활 속의 새롭고 유익한 정보와 궁금증 라디오 정보시대가 채워드립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부터 한방 경제, 여러 가지 민원 정보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또 각 분야의 다양한 생활 정보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방송 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383-9993, 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받습니다.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에 접속하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모든 정보와 궁금증,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가 해결해드립니다. 라디오 정보시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라디오 정보시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과 질환에 관한 얘기인데요. 광주 현대병원 외과의 최명수 원장이 두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방 석회화의 진단을 받게 될 때 양성과 그리고 또 이런 음성의 차이점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요. 또 모양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가슴에 멍울도 없고 혹도 없는데 네. 유방 석회화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라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좀 양성에 가깝다. 악성에 가깝다를 판단을 해서 양성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면은 되게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변화를 봅시다라고 이제 추적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만약에 이 멍어리가 좀 악성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안 보이는 유방 안에 이제 굳어져 있는 것을 미세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조직 검사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방법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갈고리 같은 조그만 기구를 그 유방 내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표시를 해가지고 갈고리가 유방 안에 있는 상태에서 수술장으로 옮겨서 이제 그걸 보고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수술을 해서 그 부위만 갈고리로 표시된 부위만 이제 그 조직을 없애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병원보다는 이제 되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수술들인데요. 근데 그런 수술을 통해서 조직을 얻어서 네. 이제 현미경 시야에서 이것이 암인지 혹은 상피내암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성인지 네. 이런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진단 결과 석회화가 있다고 하면 꾸준하게 좀 그러면 검진이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한데 네. 양성인 사람들도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양성은 보면은 정말 딱 나는 양성 석회화입니다라고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제 외래에서 환자 볼 때도 어머니 이것은 양성 석회화고 전혀 암하고는 상관이 없고 네. 이 양성 석회화가 앞으로 커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
양성석회화가 이제 암으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네.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씩 이 사진을 꼭 찍어야 되는 이유는 네. 이런 양성석회화 외에 다른 또 이런 미세석회화, 악성석회화가 있는지 없는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알기 위해서 찍는 것이지 양성석회화가 내년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꼭 주제에서 네. 양성석회화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그 부위가 아니라 다른 곳에 또 석회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관찰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출산과 수유를 마치고 나고 또 이제 폐경을 거치고 나면 호르몬 치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오히려 폐경기 이후에 네. 유방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정말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폐경이 되면은 이제 얼른 생각에서는 폐경이 되면 호르몬이 더 적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고 유방암이 더 적을 것 같은데 이제 비만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 엄마들이 그 폐경 증상 때문에 네. 여성 호르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주 낮은 그 용량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단기간 사용하고 이제 단순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이라는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호르몬제가 아니고 네. 단순한 호르몬제라면은 아주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다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성 호르몬을 조금이라도 드시고 싶으시면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마 산부인과 스님들하고 부인과 스님들하고도 아마 상의를 해서 네. 또 유방하시는 스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할 것이냐를 네. 같이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드신다면 네. 큰 문제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여성 건강에 관한 얘기, 유방석회화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유방암의 진단과 또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두 대의 전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 전화 062-383-9993번, 9994번인데요. 전화가 왔으니까 네, 연결해보죠. 383-9993번이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남성이시네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다름이 아니고요. 네. 그, 남자, 80 먹은 남자요. 네, 예, 어르신. 아버님. 예. 그런데 수술을 망월이 끼려니까 이제 물어본 게, 처음에는 무엇이란 말도 안 하고 수술을 헛거나 오길래 다 크기 전에 이제 해부른다고 했거든요. 그 네. 부위 어디가 있으셨는데요? 가슴에요? 예. 네. 그랬더니, 이제 수술을 하고는 수술실에서 다 실밥 빼고 해서 잘 되었다고 엄청 그랬는데, 어디서 도로, 더 커져갖고는, 망월이 커져갖고는, 꽝꽝하니 그런가 모르겠어요. 통증도 있으세요? 예? 통증 있으세요? 예? 아픈가요? 별로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아버님 수술한 지가 며칠이나 되셨어요? 예? 수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예, 한 20일 되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혹시 의사 선생님께서 조직검사 결과, 나쁜 병이라고 하시던가요? 괜찮은 병이라고 하시던가요? 암은 아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셔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암이 아니시고요. 지금 수술한 지 2주 정도 지나셨잖아요, 3주. 그러니까 수술 뒤끝으로 유방 자체가 좀 단단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부들부들해지실 거고 암은 아니시니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아버님이 전체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는 한두 달 걸리실 것 같아요.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그 수술 부위는 좀 당기게 되고 네. 또 이게 네. 좀 딱딱해진 느낌이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르신들의 경우도 이렇게 가슴이라든지 뭐 군데군데 이렇게 지방이 뭉쳐서 좀 근데 제가 지금 네. 짐작컨대 예. 우리 아버님의 경우에는 유방암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유방암이 아니면서 아마 멍울이 생긴 경우에는 더구나 나이가 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성형 유방이라고 예, 남자한테도 특히 뭐 이렇게 양쪽으로 온 경우가 아니고 한쪽으로 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예. 예. 대부분 이제 사춘기 남학생들한테 네. 많지만 나이 드신 아버님들한테도 오.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유방암은 아니시라니까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젊은 층, 특히 요즘에 뭐 이제 가슴 근육 열심히 이제 네. 뭐 헬스 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분들의 경우 이제 뭐 또 이제 가슴이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인데 근육인지 아니면 이게 여성화되는 이런 또 유방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예. 이제 TV에 나오는 그 멋있는 그 유방을 가지신 그분들은요. 네. 유방이 이렇게 생겼다기보다도 아마 제 보기에는 근육이 커지니까 네. 이렇게 멋있게 나오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비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유방에 있는 멍울이라기보다도 네. 대부분 이제 남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네. 한쪽은 크고 한쪽은 적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형 유방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네. 양쪽이 같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만이어서 많이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남성분들의 유방암, 남자에도 유방암이 있는가? 전체 유방암의 한 1%는 외국에서는 있다 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뭐 0.6%에서 0.8%. 네, 제가 30년 동안 지금 뭐 의사 생활을 했는데요. 올해가 딱 30년째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발견하고 치료한 유방암은 한 5명 정도 되고요. 최근에 수술한 할아버님이 한 분 계세요. 아, 그래요? 그분이 80세 정도 되시는데 뭐 그분도 이제 제가 수술한 경우는 그분이 있었고 뭐 지금 뭐 수술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잘 계시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아버님 이렇게 멍울이 있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자가 무슨 유방암이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게 남자분들도 멍울이가 생기면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유두가 더 튀어나온다거나 하는 남성들의 경우에도 좀 이런 유방암의 뭐 어떤 그러니까 징조라고 할 수가 있나요? 자기 유방이 이제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남자분들은 그건 또 부인도 알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모양이 변한다 할지 뭔가 멍울이 만져지면 네. 일단 검진을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여성에게 이제, 가장 네. 또 관심 있는 질환이 또 그 부인과 질환과 여성암, 유방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뭐 정말 검진들을 자주 하시잖아요. 네, 네. 예, 홍보도 많이 됐고 또 관심들이 있는데 유방암은 어느 부위까지 유발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다른 병들하고 다 똑같이요. 네. 유방암은 물론 유방에서 먼저 생기겠죠. 네. 그다음 유방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흉벽이고 흉벽이 이제 직접적으로 붙어 계속 자라게 되면 흉벽이 굳어지는 네. 그럴 수도 있겠고 이제 임파선을 타고 이렇게 암이 가게 되면은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이렇게 네. 멍울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가 검진을 하실 때 유방도 만져봐야 되지만 반드시 양쪽 겨드랑이도 같이 만져보는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또 이제 유방암이 전체 유방에만 국한된 병이 아니고 전체에 이렇게 같이 가는 병이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네. 혈행성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가장 이제 많은 부위가 유방하고 가까운 부위가 폐지 않습니까? 네. 또 뼈에도 가고 간에도 갈 수 있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뇌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 사기가 돼버리니까 네. 그 뼈나 폐나 이런 데로 가는 것은 우리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네. 없고요. 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도 뭐 여러 암 중에서 보통 환자들이 가장 빨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거 만져지니까 네. 우리가 위암을 만질 수는 없잖아요. 대장암을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임파를 만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유방암은 본인이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병이고
발견하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검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검진을 한다는 것은 아주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병이니까 또 유방암이 사실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네. 다른 암하고 달리. 그래서 치료하고 유방암은 다른 암하고 달리 유방암 1기, 2기까지도 조기 유방암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1, 2기까지 우리가 만 발견돼도 이 사람이 뭐 중냐 사냐에 따라 이런 정도 것이 아닙니다. 네. 치료 방법도 굉장히 좋아졌고 뭐 발견만 빨리 되면은 생명하고 지장 없이 정말 요새는 100세 시대잖아요. 네. 100세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네. 병이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우리나라 슈퍼컴 이용해서 이제 그 앞으로는 네. 그 이런 암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걸 미리 알아보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예. 예. 뭐 안젤리나 졸리도 미리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죠. 수술을 예. 했다고 하는데 이런 유방암의 발병 원인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하고 관련된 유전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예. 유전에 대한 것도 우리 관심을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몸이 생기는 거잖아요. 몸에서 네. 유방암이 생기는 거고, 네. 근데 이 몸을 유지시키는 것은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것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유방암이나 다른 암에도 가장 좋은 것이 우리 몸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염증도 생기는 거고 산성화되기 때문에 암도 생기는 거고 유전자도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알칼리 음식을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칼리 음식이 야채예요. 야채가 좋다는 이유가 되도록이면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네. 단백질이나 지방도 이제 좀 식물성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몸에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일단 두 번째가 이제 생활 습관인데요. 이제 운동도 좀 규칙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그거는 그리고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하고 세 번째가 이제 유전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생긴 병이잖아요. 남자는 1%밖에 없고 여성 호르몬의 관계.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겪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유방암의 오이와 진실 조기에 발견만 하면 네. 또 많은 분들이 잘 치유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열심히들 또 이제 수술을 하셔도 현장에서 이제 엄마로서 아내로서 열심히들 살아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오이와 진실에 있어서 가슴이 크면 유방암이 잘 발병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가슴이 크면은 유방암에 더 갈 확률이 있다. 이것은 이제 조금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 가슴이 크다. 그게 가슴이 큰 게 과연 그 유방은 그 두 가지로 그 해부학적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 단순히 실질이 커서 큰 것인지 네. 아니면 비만이어서 유방이 큰 것인지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유방이 컸으니까 나도 유방이 커 이런 경우하고 네. 살아가다 보니까 살도 많이 찌게 되고 이렇게 식생활도 이렇게 조심 안 하게 되면은 많이 비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방도 크게 커져요. 우리가 살을 빼면 유방도 제일 먼저 적어지거든요. 비만하고 관련된 것이 제일 크고요. 네. 네, 엄마가 유방이 컸으니까 제가 유방이 커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방암이 있으면 갑상선암 위험이 더 높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이 그래요? 없는 거고요. 네. 네, 다만 유방하고 갑상선하고 가깝기 때문에 네. 위치가 가깝지 않습니까? 되게 유방 검진하면서 바로 위에 있으니까 네. 갑상선암을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발견된 경우지 유방하고 관련해서 유방암이 많으면 갑상선암도 많아진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임신과 출산 그리고 폐경 여성의 그 상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유방암의 검진을 이제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거나 또 어떤 이런 또 진단을 받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또 수시로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야 될 텐데 네.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겠습니까? 예. 서양 유방암하고 한국 여자분들의 유방이 서로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우에는 40대 이후에 예.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그 서양에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40대가 호발 연령이기 때문에 예. 30대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뭐 또 가족력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더욱더 신경 써서 수시로 이제 네. 검진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방암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유방 석회화의 원인과 또 여러 가지 진단법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광주 현대병원외과의 최명수 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지역에 따라서는 구름이 좀 많이 끼겠고요. 이 주말과 휴일 오후께부터 서서히 비가 또 온다는 예보가 나와 있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